네, 안녕하세요.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기준상으로 우리 셀트리온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임상정보 사이트에 조금 어제 기준 날짜로 좀 업데이트가 된 정보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전체 일단은 2021년 기준상으로 아일리아의 글로벌 매출 자체가 대략 11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우리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현재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CTP42 어제 날짜 기준상으로 미국의 임상정보 사이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 물질 특허는 미국의 2023년, 유럽에는 2025년 만료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회사의 계획상으로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미국 2023년에 지금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 특허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제형 특허에 대한 문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정보 사이트 업데이트된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조금 이전에 이게 아마 1분기 때 회사의 실적 자료 부분이었습니다. 실적 자료 레포트 상에서 출시 예정 파이프라인에 원래는 2023년에 원래 미국의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리고 스텔라라까지 들어가는 부분이었고요. 아일리아 부분까지 해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스텔라라 부분까지 미국에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2023년 출시 원래 계획이었고요. 2024년에는 유럽의 스텔라라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졸레어 그리고 2025년에 미국과 유럽의 프롤리아 그리고 아일리아 아까 25년 물질 특허 만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럽의 2025년 부분이었습니다. 당장 일단 내년 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원래 23년 출시 예정이었던 미국의 출시 예정이었던 스텔라라가 24년으로 넘어갔습니다. 2분기 실적 자료 상에서 헬스케어 기준 상 부분이고요. 일단 23년에는 일단 유럽에는 출시되는 게 없습니다. 유럽에는 출시되는 게 없고 미국에 일단 베그젤마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리고 우리 아일리아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일리아 23년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이 되면 이제 유럽 쪽에 스텔라라와 졸레어가 들어가고 2024년에 램시마 SC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원래 계획상은 그죠?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2023년이었죠. 그게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023년이 아니고 2024년으로 늦춰졌고요. 스텔라라 쪽에 대한 부분도 원래 계획상으로는 2023년이었죠. 202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유럽 쪽에 프롤리아, 아일리아, 악템나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악템나가 새로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미국 쪽에 프롤리아 졸레어가 들어가고 2026년에는 미국 쪽에 악템나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기준상으로 이전 계획이랑 변경이 된 부분, 램시마 SC 부분이랑 스텔라라 부분 자체가 뒤로 늦춰졌다라고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늦춰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바이오 기업이 연매출 9조 원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서 연매출 9조 원짜리 더 있고 11조 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조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는 대부분 국가에서 2025년 만료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이 약물을 안정화하는 제형 특허가 하나 더 남아있다. 이를 출시해 발빠르게 시장을 두드리기 위해선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내 아일리아 제형 특허에서 2027년에서 2030년까지 모두 만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 성분 자체에 걸려있는 특허다. 제형 특허는 물질을 안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완충제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바이오약품은 물질 특허만 있는 것과 달리 아일리아의 경우 각국에서 제형 특허까지 함께 등록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약물의 보호를 위해 특이적으로 제형 특허까지 등록해줬다고 분석하는 중이다.
J형 특허 확보 여부에 대해 삼바 관계자는 아직 관련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셀트리온 역시 개발 중인 CTP42의 J형 특허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기사에서는 그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다른 기사에서는 J형 특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회피가 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로 기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리제네논이 개발한 황반변성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그리고 약간 루센티스 부분이죠. 우리는 아일리아만 개발을 하고 있고, 삼바 같은 경우에는 루센티스와 아일리아 두 개를 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아일리아 시장은 11조 시장, 루센티스 시장은 4조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해 글로벌 매출 하나 약 11조 2천억, 블록버스터 의약품, 루센티스와 함께 황반변성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 의약품에서 미국에서는 물질 특허 2023년 11월에 풀리고요. 유럽에서는 2025년 5월,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는 2022년 하반기, 그리고 요게 약간 J형 특허, 요게 조금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국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에서 삼바가 그나마 좀 제일 빠릅니다. 해서 결과 분석 단계에 있고, 우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 부분이죠. 임상 3상 조금 이따 보시면 되겠고요. 임상 완료 목표가 2023년입니다. 삼청당 제약도 임상 3상 중에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2024년을 완료 목표로 임상 1, 3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바,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삼청당, 알테오젠, 로피바이오 등이 있는 사항이고요. 여하튼 물질 특허만 해결된다고 돼서 문제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J형 특허 쪽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눈독 들이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앞선 곳이 비아트리스. 최근 임상 3상 종료와 품목 허가 신청을 공식화했다 해서 비아트리스가 가장 빠르다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상용화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암젠도 임상 3상 중이지만 결과는 내년에 나온다. 이 밖에 포미콘, 산도즈, 코에레스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도 경쟁 대열에 들어가고 있다. 관건은 오리지널 개발사들이 걸어놓은 거미줄 특허망을 피해 누가 가장 먼저 상업화에 성공하느냐다. 아일리아의 오리지널 개발사, 미국에서는 2023년 11월, 유럽에서는 2025년 5월에 물질 특허 외에 생산이 2026년, 제형이 2027년, 투여요법이 2032년 등에 대한 특허까지 걸어놨다라고 합니다. 아일리아만 유독 이거죠. 이렇게 특허가 많이 걸려있다라고 하네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전략이다. 유럽에서도 J형 특허가 2027년까지 걸려있다 해서 J형 특허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과거에 또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7일에 셀트리온 리제네논 상대 특허 무효 심판에서 권리 포기를 얻어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애플리브셉트는 리제네논이 개발한 성분으로 바이엘의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사노피아 벤터스의 항암제 잘타랍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를 개발하고 있다 해서 지난 임상 3상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여하튼 셀트리온이 리제네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에서 권리 포기를 얻어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권리 포기 얻어낸 부분 자체가 애플리브셉트 쪽에 대한 성분 쪽이라서 이게 조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건이랑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특허 무효 심판에서 권리 포기 얻어냈다는 부분, 상당히 셀트리온에게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2021년 9월달 나온 기사 부분입니다. 아일리아, 루센티스 특허 만료 성컴에서 셀트리온은 총 13국의 당뇨병성 황반응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후보 물질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을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한다. CTP42 개발을 위한 기존 오리지널 J형 특허 회피에도 성공,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일리아 쪽에 대한 일반적으로 약간 물질 특허 쪽만 있는 부분인데, 그죠? J형 특허 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일리아 쪽에는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기사에서, 그죠? 2021년 9월달 기사에서 CTP42 개발을 위한 기존 오리지널 J형 특허 회피에도 성공,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기사상으로 제형 특허까지 모두 회피한 쪽은 이게 맞다고 하면 셀트리온이랑 알테오젠, 우리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랑 알테오젠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개발사마다 빠른 진입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임상을 모두 완료해도 최종 허가까지는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임상 속도만으로 어느 개발사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 아무튼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죠?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도 셀트리온도 아일리아의 제형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허 출원 완료를 한 상태다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럼 아까 물질 특허 미국의 2023년 완료가 되고, 그죠? 아까 제형 특허 27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겠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바, 셀트리온, 알테오젠 등이 있다. 삼성바이오가 그나마 국내 기업 중에서는, 그죠, 조금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해외까지 다 따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아까 비아트리스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상 3상 이제 막바지 단계,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 정도 만료를 목표로 지금 임상 3상 또 열심히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쪽에 대한 부분, 알테오젠도 기사상으로는, 그죠, 제형 특허 회피를 했다, 제형 특허 완료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삼청당 제약 그런 부분도 있었죠. 삼성바이오에 비해서 1.8조 원, 미국의 루센티스 시밀러 시장 업계 첫 진출을 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 진출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의 첫 사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바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센티스 시장은 4조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아일리아 시장 11조 원대 부분이죠. 아일리아 잡는다, 암까칠한 치료제 경쟁이 치열,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 임상 막바지 단계 진입, 제형 특허로 경쟁력 확보, 경구제 선점 노력도 하고 있다. 매출액 11조 원대 부분이었고요. 일단 또 약간 바비스보 등장의 기대감 상승해서 아일리아 고용량으로 맞대결을 준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고용량 아일리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엘과 리제네논. 그럼 조금 더 이제 또 출시가 되면, 그죠, 고용량 아일리아 바비스모 1에서 4개월마다 투여가 가능하고, 기존 아일리아는 1, 2개월마다 투여가 방식되는 부분이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이게 더 좀 환자 입장에서 보면 또 편의성을 갖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약간 또 유플라임의 기준상으로 보면, 그죠, 저농도냐 고농도 쪽에 대한 부분으로 또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는 우리는 고농도 부분은 아니죠, 그죠. 그냥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냥 지금 현재 2023년 미국의 출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조금 최종 갱신일이 8월 2일날 2021년 8월 2일날 나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랑 조금 어제 기준상 2022년 8월 22일 기준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2일날 미국 임상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를 보시면,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의 CTP4이 아일리아의 효과와 안전성 비교해서 임상 3상 부분이고요. 참가자 300명, 그리고 실제 스터디 시작일자 21년 7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중간 결과 도출 2022년 5월 30일 부분이었고요. 검사 완료일이 2022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이 원래 8월 2일자 업데이트된 기준상으로 보면 검사 임상 완료일이 2022년 11월 30일이죠. 중간 결과가 5월 30일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조금 업데이트가 된 부분, 최종 갱신일에서 2022년 8월 22일자 부분상으로 미국 임상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부분입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의 CTP4E와 아일리아의 효과와 안전성 비교 연구에서 임상 3상 부분, 환자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단 아까는, 그죠, 300명 부분이었는데 300명이 348명으로 늘어났고요. 실제 스터디 일자는 똑같습니다. 중간 결과 도출 6월 21일 부분이죠. 조금 늦춰졌습니다. 아까는 5월 30일 부분이었죠. 5월 30일 부분으로 대략 한 20일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럼 2022년 6월 21일이면, 그죠, 중간 결과 지금 현재 다 도출이 되어서
뭐 결과 분석 단계, 뭐 중간 결과에 대한 분석 단계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검사 완료 예정일이 원래는 2022년이었죠. 2022년 11월 30일에서 2023년 4월 20일로 대략 한 5개월 정도가 더 늦춰졌습니다. 5개월 정도가 더 늦춰진 부분이었지만, 아까 미국 물질 특허 만료일이 23년 11월이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5월달 5개월이 더 미뤄지면서 2023년 4월 25일 날 끝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죠? 결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또 허가 신청하고 승인 받는 상으로 보면 23년에 조금 가능할까 하는 좀 의문점도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여하튼 최근 아까 그 자료에 따르면, 헬스케어의 2분기 실적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 미국의 2023년 출시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빠듯합니다. 그죠? 임상 3상 쪽에 대한 완료 예정일이 2023년 4월 26일, 물질 특허 미국 쪽의 만료일이 2023년 11월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회사에서 23년 출시 계획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23년 12월 안에는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야 출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임상 종료가 이전 계획보다 5개월 정도 더 늦춰지는 부분이라서 이게 조금 23년에 출시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지만, 여하튼 회사에서는, 그죠, 일단 뭐 최종 갱신일이 8월 20일 기준상, 그리고 2분기 실적 결과 보고서 나왔을 때 상으로는 아직까지 미국에는 2023년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시간이 빠듯하지만 조금 가능성 자체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전 임상 정보 사이트, 이전 임상 정보 대비해서 최근 어제 업데이트된 기준상으로는 일단은 환자 수가 48명이 더 늘어났고, 중간 결과 도출 자체가 한 21일 정도 더 늦춰졌고, 최종 임상 완료일이 대략 5개월 정도가 더 늦춰진 부분이었습니다. 최종은 일단은 23년 미국의 물질 특허 만료 부분이니까 미국의 2023년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쟁사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1년 글로벌 매출 대략 11조대 부분이었죠. 미국의 2023년 11월 물질 특허 만료, 유럽의 2025년 5월, 중국, 일본 하반기, 제형 특허 27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일부 기사에서, 그죠, 셀트리온 제형 특허까지 회피에 성공해서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런 제형 특허 쪽에 대한 부분도 뭐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죠,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일단은 경쟁사들 국내에 아까 뭐 셀트리온, 삼바, 삼청당, 알치오젠 등이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3상 막바지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미국의 23년에 지금 출시 예정이고, 지금 유럽 쪽에는 2025년 출시 예정이죠. 아까 제형 특허 회피 성공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바 쪽에 대한 부분 임상 완료 결과 분석 단계 부분이고요. 제형 특허 회피 쪽에 대한 부분은 확인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청당 제약 제형 특허 확보했고요. 이거 약간 경구용 아까 뭐 알약 형태라 부분이었죠. 알테오젠 쪽에 대한 부분도 제형 특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형 특허까지 확보한 쪽 삼청당, 알테오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삼바는 기사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해외 쪽에서는 가장 빠른 쪽이 비아트리스, 마일란 가장 앞서 있다가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그죠? 뭐 지금 현재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기사에서 뭐 제형 특허 이슈도 있고 등등해서 뭐 지금 현재 가장 앞서 있더라도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일리아의 뭐 단순하게 경쟁사 여기 상으로만 봐도, 그죠,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 부분인데, 또 여기에서도 우리 셀트리온 말 그대로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제형 특허 회피까지 성공했다는 기사 부분도 있었고, 특허까지 출연했다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럼 단순하게 글로벌 매출 11조 원대 부분이죠. 23년 11월이 뭐 약간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는 부분이라서 당장 1%대까지는 힘들겠지만, 그죠, 2024년 기준상으로 1%라고 한다 그러면 대략 한 1000억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2024년 전체 글로벌 매출 11조에 1% 정도 차지하면 대략 한 1000억대,
뭐 2% 전제 뭐 2천억대 되는 상황이겠죠. 하여튼 뭐 일반적인 우리 바이오 시뮬러 현황상으로 보면 1년 차에 일단은 1,000억대 나오는 것까지는 조금 약간 무리이고, 그죠? 한 500억대 이내 500억대 이내는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또 직판해서, 그죠? 직판으로 해서 원가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된다고 하면 또 충분히 또 1년 차에 시장 점유율 1% 가져가는 것도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일리아에 대한 부분, 아일리아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에 대한 미국 임상정보 사이트의 정보가 업데이트된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내 경쟁 현황 부분이랑 글로벌 매출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셀트리온 제형 특허 회피 성공, 특허 출원했다는 게 사실이기를 말해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